안녕하세요. 성과 사랑은 하나다. 성교육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구독자 1000명이 어느새 넘었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끔 올리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이 계속 문의 주시고 궁금해하시는 그 주제인데 지금 드디어 나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짠! 학문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텐데요. 여러분들 먼저 애널 섹스라고 하죠. 학문 성교라고 하죠. 근데 애널이나 학문 중에 학문이란 말을 더 자연스럽게 쓰고 섹스나 성교를 생각할 때 섹스란 말을 더 많이 쓰니까 저는 학문 섹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문 섹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분들, 애인이 하자고 해서 고민인 분들,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분들의 의견을 또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학문 섹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저의 생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여성보다 남성분들이 훨씬 관심 있고 호기심도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남성의 고추 자체가 삽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문은 삽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정말 호기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이 쪼이는 힘이 너무 다르고 너무 좋다라는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남성이라면 진짜 호기심도 있고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마음, 오케이. 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한다면 그 상대편 입장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여성분들 중에 이제 남자친구 사랑하는 사람이 학문 섹스를 하고 싶어 하는데 고민이에요 했는데 그 후에도 즐겁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경험, 그런데 또 남자 쪽에서는 좋았기 때문에 자꾸 요구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경우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쪽은 하고 싶고 한쪽은 별로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랑이 이제 좋은 시간을 갖고 있었죠. 저는 후배위를 좋아해요.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신랑이 갑자기 넣어볼까? 이러는 거예요. 똥꼬에 넣어볼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해볼 생각도 사실 없었거든요. 물론 호기심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뭐 궁금하거나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도 본인은 하고 싶어서 한 얘기, 조심스럽게 한 얘기인데 이제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래? 그러면은 우선 바나나를 랩으로 싸서 자기 똥꼬에 한번 넣어서 해보고 괜찮으면, 정말 괜찮으면 한번 내가 생각해 볼게 라고 그 후에 기다렸어요. 정말 하고 싶으면 뭐 한번 해봤겠죠. 근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깜깜 무소식이었어요. 물론 바나나 이런 걸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언제 될지도 모르죠, 사실. 학문 섹스에 대한 호기심이나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 상황에서 학문 섹스를 요구해버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거절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나 준비도 되지 않았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 입장은 그래요. 학문이라는 게 배설 나오는 기간이지 들어가는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아프다고 하고 또 관략근은 한번 다치면 굉장히 회복이 어렵다고 들었고 또 저도 카더라 뭐 해보진 않았으니까 오랫동안 또 변실금 얘기도 있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상황에서 단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상대에게 요구하는 게 굉장히 좀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사실 학문을 준비해야 되는 학문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게 훨씬 많잖아요. 그냥 삽입하는 입장보다. 그래서 이게 같이 좋자고 하는 건데 어떤 준비나 서로 진지한 대화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또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자, 제가 이거 최근에 이제 본 책인데요. My Secret Doctor라는 건데요.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인 리사 랭킨이라는 분이 진짜 리얼하게 이제 산부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학문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학문 섹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학문 섹스를 준비하시거나 하고 계시거나 할 계획이 있거나 고민되시는 분들 한번 이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학문 섹스 하시기 전에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읽어드릴게요. 1. 청결과 자신감을 위해 우선 목욕이나 샤워를 해라. 분변 세균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지만 비누와 물로 씻으면 항문 주위의 박테리아 수를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섹스할 때도 마찬가지인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침대가 더럽혀질 게 걱정되면 수건을 깔아라. 사전에 관장을 해서 직장을 비우는 건 괜찮지만 성인이 직전에 관장을 하면 직장 내용물이 더 쏟아질 수 있다. 이거부터 뭐 들을 때 이걸 굳이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죠? 세 번째, 시작하기 전에 애널 섹스를 즐기는 장면을 눈앞에 그려보라. 상상할 수 없다면 실제로 할 수도 없다. 당신이 원해야 하고 멋진 행위 장면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애널 섹스, 학문 성교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 자체도 없는데 이걸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고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윤활제를 듬뿍 사용하라. 수성 윤활제는 마를 수도 있지만 실리콘 타입 윤활제는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 애널 섹스를 즐기는 사람들 말로는 윤활제를 너무 많이 썼다 싶은 정도가 적당하다고 한다. 실은 천연 윤활제를 생성하지만 직장은 그렇지 않다. 윤활제를 쓰지 않고 항문에 삽입하면 직장과 항문이 손상될 수 있다. 엄청나게 아픈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다섯 번째, 항문을 이완시켜 삽입이 가능하도록 항문 괄약근을 마사지하라. 항문 괄약근이 수축돼 있으면 삽입할 때 심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항문 괄약근은 수축돼 있는 게 정상인데 얘를 이완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항문 괄약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 당신이 항문 자극을 즐기는 상태가 되면 항문에 삽입하는 것의 크기를 조금씩 점차 늘려라. 손가락이나 항문용 성인용품으로 시험하라. 마찬가지예요. 관략근은 조여야 되는데 얘를 이완시키는 그런 준비와 운동과 실제로 삽입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저는 항문 건강이 굉장히 걱정이네요.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요실금이 좀 생겼는데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정말 안 좋거든요. 막 이렇게 심하게 뛰거나 웃으면 이게 소변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한 좌절감이 들어요. 물론 케겔 운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해야겠지만 정말 속상하거든요. 만약에 변실금이 생기면 진짜 정말 너무 우울할 것 같은데 실제로 생길 수도 있다니까 고려해 볼 내용인 것도 맞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음경이나 성인용품에는 콘돔을 씌워라. 애널 섹스는 성병 위험이 높다. 더 높다. 두 사람 모두 성병이 없다 해도 남자의 성기가 분변 박테리아에 노출되어 감염될 수 있다. 콘돔을 쓰면 나중에 씻기도 간편하다. 그렇죠. 여덟 번째, 당신이 완벽히 준비가 되었다면 상대에게 아주 천천히 삽입하라. 항문 괄약근을 조이지 말고 이완시켜라. 괄약근을 조이지 말고 이완시켜라. 아홉 번째, 삽입의 깊이와 속도는 당신이 통제한다. 이건 항문을 준비하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항문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 설사 상대가 흥분하더라도 당신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면 브레이크를 밟아라. 당신은 포르노 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분명히 밝혀라. 포르노 배우들이 섹스의 프로 선수라면 당신은 이미 막 데뷔한 신인이다. 포르노 영화에서는 남자가 흥에 겨워 멋대로 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초보자인 당신에게는 벅찬 일이다. 그래요. 굉장히 아파서 이거를 그때그때 이제 얘기하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참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성관계에서 섹스라는 건 서로 즐겁고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고문이 되면 안 되겠죠. 열 번째, 삽입이 이루어질 때 상대에게 몸을 밀착하라. 항문 괄약근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밀착하면 덜 아프다는 얘기죠. 11번째, 삽입할 때 당신 손으로 음액을 자극하거나 상대에게 해달라고 하라. 항문 쪽에서 신경을 돌릴 수 있을 뿐더러 긴장을 풀고 주물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게 제일 웃겼어요. 섹스라는 게 서로 집중하는 거잖아요. 몸의 즐거움을 느끼는 건데
아프니까 항문 쪽에 신경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음액을 자극한다. 이거 왜 해야 되죠? 마치 아픈 주사를 맞을 때 제가 주사 맞을 때 다른데 다리를 이렇게 막 때리는 것처럼 사실 섹스는 둘이 즐기려고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고문도 아니고 고통을 참기 위해서 다른 데로 신경을 돌려야 돼.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인가.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자, 12번째, 아픔 12번째. 아프면 멈춰라. 지휘권을 가진 것은 당신이다. 네, 그렇습니다. 참심하세요. 13번째, 손가락, 음경, 성인용품 등 일단 삽입한 것에는 모두 분변 박테리아가 묻어 있으므로 질의 교차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 항문 속에 들어갔던 물건은 다른 부위를 자극하기 전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자칫하면 심한 질 감염으로 고생할 수 있다. 이게 아무래도 항문하고 성기가 너무 근접하잖아요. 그래서 교차 오염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끝이 나팔 모양이 아닌 것, 스토퍼가 달려있지 않은 물건, 그냥 길쭉하기만 한 거는 절대 삽입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직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 의대생 시절에 환자의 소화관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꺼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그건 누구에게도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니다. 아유, 되게 끔찍하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실제로 뭐 리얼한 산부인과 여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와, 여러분들 이런 것들 14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 읽어보고 내가 준비하고 이걸 감수하고 또 정말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야동에 나오고 누가 좋다고 하고 상대가 원하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항문 섹스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숙지하시고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준비를 하고 감수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도 궁금해요. 저는 호기심이 진짜 넘치는 사람이라서 사실 여성분들 중에서도 성적으로 굉장히 큰 희열을 느끼고 오르가즘을 느끼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한데 궁금하다고 호기심 있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 건강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항문 섹스로 관략근이 더 막 쫀쫀해지고 막 튼튼해지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저는 또 할 의향이 있죠.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몸의 건강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문 섹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학 저널에 실린 이야기래요. 보통 남성들은 항문 섹스를 통해서 쾌감과 마초적 성적 달성 이런 것들을 연결 짓는 반면에 여성들은 굉장히 다르대요. 육체적 통증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는데 파트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한쪽은 하고 싶고 한쪽은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 어느 부분 그럴 수 있지만 그거를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자, 오늘 정리할게요. 항문 섹스 필수 조건. 제가 생각하는 건 두 사람의 동의인데 기꺼이 원하는 동의. 그냥 그래 네가 원하니까가 아니라 나도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거 준비할 거 이렇게 많고 이런 위험성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조심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어. 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죠. 기꺼이 준비하고 기꺼이 책임지고 할 마음이 있어야겠죠. 이 동의라는 건. 두 번째는 준비가 정말 필수적이라는 걸 많이 알게 되네요. 읽어보니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니까 고민들 중에서도 항문 섹스 했는데 콘돔을 안 하고 했어요. 항문 넣었다가 질에다가 넣었어요.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은 거죠.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또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할 부분들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그 후의 결과까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주변에서 막 장기적으로 꾸준히 항문 섹스를 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아직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제 경험 얘기했듯이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너무 하고 싶다면은 이제 보통 남성의 입장에서 스스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남성 생식기 모양의 성인용품을 내 항문에 넣어봤을 때 어떤가? 아, 진짜 괜찮은가? 상대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해도 괜찮고 즐길 만한 일인가? 라고 한번 생각하는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고 좋다. 그러면 상대에게 권하는 게 괜찮지만,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상대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항문 섹스에 대한 혹시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 있으면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사람 모두 만족감이 있느냐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만족감을 생각할 때 정신적으로 만족하는 것과,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 어떤 내 몸의 건강에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뭐 과학적인 성행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나 정신적으로는 이게 너무 흥분되고 막 희열이 있어. 그런데 내 몸에 상처가 남고 이런다면 이거는 결코 옳은 행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멋진 성과 사랑을 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들 성에 대해서, 우리 섹스에 대해서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지금은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것 같다, 지금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것보다. 근데 우리가 항문 섹스뿐만이 아니라 그냥 남녀가 섹스를 할 때 서로 뭐 이렇게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시간이나 서로 흥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자 입장에서도 섹스를 하는데 어느 날은 정말 이제 너무 길게 할 때는 정말 아플 때가 있어요. 유나렉이 다 말라버리고 진짜 뻑뻑할 때 너무 아플 때가 있는데, 이거는 좋아서 신음을 내다가 나중에는 아파서 신음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아플 때 아파 그만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해 하고 이제 자세를 바꾼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뭔가 저도 모르게 좀 참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남자는 사정을 해야지 이게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참아서 이 사람이 사정을 하고 끝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좀 참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아픈데 그거를 참고 사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아플 때는 자세를 바꾼다거나 뭔가 다른 자극을 준다거나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끊기는 것 때문에 이제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남자 입장에서도 흐름이 끊기는 게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더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멋진 성과 사랑이 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교육 호석이었습니다.